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주가 나오면 이게 사실은 볼로브하고 하이데거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좀 살펴보면 기준이 여기 보면 공간의 점유, 공간,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볼로브입니다. 그리고 볼로브의 주장은 지금 보면 거주한다는 것은 단지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인한다. 자, 그런 걸 찾아보자고. 그런 거를. 그러면 기억. 거주과 체험과 무관은 틀렸고, 점유하지 않고도 틀렸고, 뭐 답 쉽네. 그치? 정체성 형성 맞고, 그 다음에 편안함의 실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정답은 디귿리을. 두 번째. 자,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어떤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동물에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해악금지에 대한 내용이긴 해. 해악금지. 자, 근데 이거는 봐봐. 긍정의 대답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냐 노냐를 찾아야 돼. 예스냐 노냐. 어떤 생략은 아니지. 보다 미각적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두 번째 줄에서 예스였지. 그치? 근데 네 번째 비공개해야 되는 거 그랬는데 공개하라 그랬고. 그리고 무조건 낮게도 틀렸죠.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는 두 명의 철학자가 있어요. 종교는 엘리아데랑 한스 킹. 이 두 분 중에 요분은 한스 킹 이분, 그러니까 요 엘리아데는 성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스 킹은 종교적 관용. 자, 그럼 누군지 보자. 오호.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한스 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종교의 이익을 틀렸고, 다른 종교가 위협하는 것으로 말도 안 되고, 모든 종교의 단일화도 안 되고, 힘의 논리도 안 되고. 정답은 5번. 자, 다음 다문화. 이민자는 주류 문화 이론으로 편입하고 자신들의 문화성을 포기하라 그랬으니까 동화주의. 그 다음에 우열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샐러드 볼이 되지. 샐러드 볼. 자, 샐러드 볼의 입장, 다양한 문화 간의 평등 높고요. 이질적 문화 간의 공존도 높고, 주류 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동화는 낮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두 개가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자, 높음과 높음이 만나는 곳, 여기. 자, 5번. 속과 성이 나와요. 성의 드러남.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성의 드러남. 성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성현이라고 해요. 성현. 그럼 이거는 엘리아데. 근데 이건 사실은 그냥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일상생활에서도, 자, 이건 지금 믿는 자들 말하는 거. 믿는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 자, 신앙인은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 체험할 수 있고, 감각만으로 파악 불가능한 궁극적 실제, 그게 바로 그쵸, 신이죠. 2번이 답이지. 자연 그 자체는 신이 아니죠. 자연은 신이 창조물. 초자연적 성스러운 것과 세속의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니라 대립하는 측면도 있지만 항상 모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죠. 성스러움을 인식하는 것은 체험. 그리고 신의 은총. 자, 6번.
사회와 자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상품 선택을 했으니까 윤리적 소비. 그리고 요거는 합리적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윤리적 소비가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요건 합리, 요것도 합리, 요건 아예 틀렸고 이게 답이죠. 자, 계속해서 7번 볼게요. 가치 있는 재화의 가시적 소비는 과시소비. 과시소비 나왔고 유한기급 나왔다면 배블렌. 자, 비쌀수록 높아진다. 생산비 아니고 이거지. 유한기급은 소비를 통해 하지 않는다 틀렸고 부가 증대되면 오히려 욕구는 더 커지죠. 8번. 자, 패스트 패션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기 특히 요만큼이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패스트 패션을 사라가 아니지.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고 윤리적 관점. 정답은 니은 리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 윤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회 통합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하나로 통합된다 뭐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갈등 해소가 더 맞는 편이에요. 자, 거기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갈등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건 낼 수 있죠. 칡과 등나무. 갈등은 순기능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사회는 갈등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다 한다. 요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좀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 있어요. 자, 이념 갈등은 진보냐 보수냐. 그지? 그 다음에 이건 기성세대냐 MZ세대냐. 그 지역 갈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갈등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 특별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교과서에서 나중에 이거 빈칸 나올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소통과 담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일단 담론이라는 말이 토론인데 공적 토론을 말해요. 공적 토론. 자, 그래서 이 동서의 소통과 담론의 이유를 좀 보면 이 세 분 다 중요합니다. 원효, 공자, 하버마스 중요한데요. 각각 키워드가 좀 있어요. 일단 원효의 키워드는 화쟁과 일심, 공자의 키워드는 화이부동입니다. 자, 원효 이분은 그 당시에 여기 모든 종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효 당시의 모든 종파는 그 당시 몰라도요. 교정이 5개로 쪼개져 있었어. 근데 교정이라는 거는 그 교리 경전을 중시하는 거거든. 교리 경전을. 그 교리 경전을 중시하는 교정은 사실은 그게 부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앞면을 보고 자, 이런 사물이 있으면 누군가는 앞면만 보면 머리는 뭐
짧은 머리고 눈, 코, 입, 피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 사람을 뒤에서 본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앞모습을 본 사람이 맞게 본 거야? 뒷모습을 본 사람이 맞게 본 거야? 둘 다 맞게 봤는데 서로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 걸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거잖아. 이때 너는 뒤에서 봤구나, 너는 앞에서 봤구나 라고 서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둘을 합하면 앞뒤의 모습을 다 알 수 있겠지. 그치? 특히 이때 화쟁이라는 말은 논쟁을 조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공자가 말씀하신 화이부동, 이거는 화, 조화를 이루지만 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동, 똑같지 않다. 자,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라 그러면 야, 니네 좀 왜 이렇게 조화가 안 되니라고 하면 서로 똑같아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조화를 이룬다, 그 뜻이야. 근데 소인은 거꾸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똑같아지려고만 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이 하버마스가 바로 담론윤리예요. 담론윤리. 자, 하버마스의 키워드는 바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입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자, 하버마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서로가 이성적으로 A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B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C는 또 이렇게 얘기해. 자, 하지만 이 셋을 잘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일치하는 면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성을, 아이고, 이래. 하버마스는 이성을 통하여 이렇게 끝없이 공적 토론을 하다 보면 상호 주관성, 요걸 말합니다. 상호 주관성은 상호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자기 주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말하지만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한다. 그게 하버마스의 주장입니다. 자, 하버마스가 한 말 좀 볼까?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 규범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소통, 이성소통, 합리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해석, 주장, 권고, 정당화 등을 제시하고 반박할 기회도 가져야 된다. 또한 행위자로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바람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하고, 잠깐만 이거를 뺍시다 우리. 아이고. 행위자로서 명령하거나 저항하고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약속하고 등등등등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파트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파트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상적 담화상의 규칙. 첫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는 모든 주체는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히 본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지? 다시 위에 볼까요? 자, 이상적 다화상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때 이들은 서로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한다. 이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한다는 게 오류 가능성은 있어도 돼요. 그러나 진실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말할 수는 있어. 잘못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있잖아. 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다음 민족 통합의 윤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찬성 논거, 반대 논거, 요거는 잘 읽어보면 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습 프린트에서는 평화비용이라는 것도 배웁니까? 그거까지 4개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분단비용. 간단합니다. 분단비용은 뭐냐면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말해요. 이때 유형, 실제 들어간 돈은 국방비나 외교적 경쟁 비용 등이고요. 무형의 비용은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불안, 또는 우리나라가 이 컨트리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 분단 국가라는 것 때문에 투자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가.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것들이 바로 분단 비용이다 하고요. 통일 비용은 자, 분단 비용이 통일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통일 비용이에요.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를 말합니다. 통일 이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면에서 분단이 지속된 동안 계속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과 구별되고요. 또한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돈들은 전부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적 성격이라면 분단 비용은 그저 소모적 성격에 불과하죠. 사례는 뭐가 있냐? 자, 사례에는 화폐 통합, 생산시설 구축, 그 다음에 실업 등의 초기 사회문제 처리 비용 등이 있는데 이것도 서술형 대비해서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자, 통일에 비용이 있다면 반대로 통일에 대한 편익도 있는데 통일의 편익은 경제적, 비경제 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교육이 증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컨트리 리스크가 제거되죠. 그죠? 그래서 국제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통일의 편익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확대되는데 인구의 증가 자체도요 GDP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최근에 빠진 평화 비용은 뭐냐를 좀 봅시다. 평화 비용. 자, 평화 비용이라는 건 우선 첫째, 통일 이전에 발생합니다. 통일 이전의 투자 비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북한의 이질감,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실제 했던 것, 남북 스포츠 교류, 그 다음에 관광산업, 북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질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우리가 평화비용이라고 해요. 자, 북한의 인권 문제,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통일이 지향에 될 같이 이런 것들도 전부 교과서에 있는 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통일한국의 미래상도 문화국가, 민족국가, 복지국가, 민주국가, 풍요로운 국가 전부 다 교과서입니다. 이 파트는 전부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교과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실제 독일의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독일의 동방정책 뭐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 하고 있는데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사상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비문학입니다. 자, 쭉 가봅시다. 당신들은 이런 말 나오네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함으로 서로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다른 사람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관용. 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해결할 수 있다. 3번 답이죠. 자, 2번. 조직이나 사회 내 갈등은 불가피하다. 자, 이건 사상가 아닙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갈등은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해결 과정에서, 그렇다면 갈등의 순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통합에 방해가 된다. 얘는 역기능. 자, 그렇다면 갑이을액이니까 순기능을 찾으면 되겠죠. 순기능을. 예방을 통해 차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예방하려는 건 오히려 을의 입장입니다. 간과하지 않아요. 역기능만 가지고 있다. 간과하지 않아요. 사전적 검토. 간과하지 않아요. 해로운 대상이다. 간과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을의 입장이네요.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고대 동양 사상가인데요. 군자, 소인, 특히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서 아닙니까? 서. 그럼 이분의 이름은 공자고. 도덕적 신념을 버리면 안 되고요. 비판을 잣대 없이는 안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이거죠. 이게 바로 서의 정신, 역지사지의 정신. 4번. 깨달음의 길은 확 트여. 오호.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일체의 다른 가르침이 모두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온갖 학파의 주장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온갖 법은 불교다. 그죠? 그리고 뭘 말한다? 일심, 화쟁. 그렇다면 이분의 이름은 원효대사. 부분에 안주하여 자신을 끝까지. 이거죠. 그죠? 아이고. 이게 바로 화쟁. 이제 나중에 그 학교에서는 원흉회통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화쟁, 원흉회통. 둥글둥글하여 막힘이 없음. 자, 5번 가봅시다. 누굽니까?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하버마스. 지역 환경 전문가의 판단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전문가 틀렸고요. 공권력을 행사하여 희망사항을 배제하세요.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 그쵸. 정답은 5번이 되죠. 6번. 자, 남북경제권의 발전을 결합을 가져와 남북이 통일된 민족과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그랬거든. 그럼 이건 뭐예요? 통일의 편익에 대한 거지. 나만의만 배타적으로 걸림돌, 자유를 제한한다. 안보 위협 다 없어지죠. 정답은 바로 통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기회가 확대되고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7번. 자, 지지할 내용인데요. 북한은 위협하지만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결론 나오네. 장기적으로 객관적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 및 실질적 호혜. 자, 이런 걸 찾아봅시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상호 존중, 호혜. 완전 위에 써있는 말 그대로고. 환경과 실상에 근거한 객관적 이해. 이것도 좋은 말이고. 갈등과 긴장, 협력과 대화를 반복하며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사실적 이해. 그렇죠. 이런 표현도 좋죠. 사실적 이해.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좋아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안보의 관점과 협력 관점 중 하나만 안 된다. 둘 다. 따라서 기니디.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통일비용, 기억은 통일비용, 니은은 통일의 편익. 기억이 통일비용, 니은은 통일의 편익. 통일비용의 사례로 통일한국의 화폐통합비용 가장 대표적이죠. 기억은 분단이 지속된 동안 발생한 소모,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분단비용. 통일 편익의 예로 이상가족의 심정 아픔 치유. 그렇죠. 통일이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시적 혜택이다 그랬는데 일정, 한시 둘 다 틀렸고 영구히. 그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여기 김영사 안 들어갔지.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지금 쌤이 뒤에다가 이거 버전이 2개였는데 지금 기시감 문제를 넣어놨어요. 기시감 문제. 그 기시감 문제는 맨 뒤에 답이 있고 요 해설지가 필요한 분은 쌤한테 카톡을 하면 쌤이 이거 해설지, 기시감 여러분들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